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이트 준비가 늦었습니다. 아니 아침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려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서칭하시는 모습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안경을 고르다가 네, 그랬군요. 결국에 투명 안경 찰떡입니다. 찰떡입니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제 안경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의 안경 쓴 모습 언젠가 저희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지 한번 끼고 않을까 나와볼게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계획은 원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요. 예, 계획이 깨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오늘의 좋습니다. 인사이트였습니다. 저 오늘 계획 다 세워놨는데. 큰일 났군요. 근데 지금 피곤해서 다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깨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계속 가면 된다. 달려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향해서 영민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소식인데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이후에 닷새 만에 기소를 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이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보낸 게 네. 인정이 됐는데 이걸 제3자 뇌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되고 네. 자연스레 지금보다도 더 자주 법원을 찾아야 할 텐데 예. 그럼 당무,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 출석에 나가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 민생을 왜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야 반응 살펴보죠. 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의 방증이자 검찰 조작 수사의 결과다라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 관계자를 고발하고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까지도 추진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고요.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왜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느냐 명백한 정치 기소고 이를 통해서 검찰이 다시 야당을 탄압하고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 원내 대변인의 이 논평이 좀 또 화제가 되고 그래요? 있는데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아무리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강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법을 무시하는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터져 나온다. 쫄리면 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쫄리면 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참 논평에 나왔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지금 며칠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권익위에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국민권익위가 종결 처리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종결한 거지 다른 고려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또 설사 직무와 관련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참 특이하네요. 권익위는 조사 기간을 3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가 원래는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기면서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던 건데요. 네. 관련해서 정 부위원장은 이 총선을 거론합니다.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거나 조사하면 네. 정말로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관련 조사 검토 모두 중지했다가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발표를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총선이 있었죠. 야권은 권익위를 건희위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네, 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종결한 걸 두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서 국민건희위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 야권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국민권익위 찾아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네. 또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건희위라는 단어가 나왔던 건 또 조국혁신당인데 김보협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 이 망언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걸 망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왕 욕을 먹은 김에 온몸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면서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원회로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특검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그 비판을 하네요. 한편 김정숙 여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사용된 예산을 두고도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고민정 의원과 배현진 의원 서로 날카로워요. 맞습니다. 그 두 의원의 설전이었습니다. 네. 앞서 고민정 의원이 지난 11일 엊그제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내식으로 도대체 뭘 먹었길래 6천만 원이나 썼냐고 말했던 사람 누구냐. 본인의 말에 자료를 통해서 반박이 되니까 이제 말을 또 다른 쪽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을 이제 저격해서 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초 기내식비로 6,200여만 원이 쓰였다고 배현진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부대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라는 게 또 알려져서 배현진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고민정 의원이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맞받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기관 자료들은 이제부터 검찰 수사 증거로 쓰일 거고 고민정 전 대변인도 그 대상이다라고 네. 직격을 하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예우해줄 때 입을 곱게 경거망동을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도 했죠. 이해가 잘 안 되면 밑줄이라도 치며 읽으면 문해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 안 되면 밑줄 쳐서 이걸 이거 배현진 의원도 세졌어요. 고민정 의원과. 무서워요. 네. 두 여성 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또 수사를 보면 알게 되겠죠. 네, 좀 빠르게 다음 소식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5 병원 무기한 휴직 속속 가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했어요. 네, 어제 저녁에 온라인 정기 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18일에 의협과 같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에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도 개최될 예정인데 네. 실제로는 대학 병원 또 교수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들이나 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도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참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영민했어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